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지금이나 이렇지 미국은 다양성이 만든 나라입니다. 히스패닉, 아시안 혹은 대양주의 민족사와 문화를 기리는 기간을 따로 정해두는데 그 시초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시작된 블랙 히스토리 먼스입니다. 민권운동의 장대한 역사, 그리고 이것을 망가뜨리는 트럼프의 치세에 대한 이야기가 2026년 2월 마지막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통신 26년 2월에 나성통신입니다. 나성인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긴 그알실로 돌아왔는데 중간에 생방으로 인사를 드려서 그런지 그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다는 생각 드네요. 그렇죠. 또 나와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밤 늦게 해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요. 생방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게 얼마나 고생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직장 나가서 낮에 일 다 하고 애 업고 둥가둥가 하다가 애 재워놓으면 조용조용히 방송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진짜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댓글창에 늘 스파이로 숨어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열심히 댓글을 쓰세요. 댓글창에 가끔 나타납니다. 네. 아, 네네. 제가 일단 확실한 거 오피셜 도널드 트럼프는 저 아닙니다. 아, 그죠? 유력한 후보가. 왜냐하면 그분은 도널드 트럼프 오피셜이거든요. 그럼요. 네네.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올해 아니면 작년 말 정도부터 했던 아이템 딱 두 개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손흥민 아니면 트럼프거든요. 그렇죠. 끝자. 오늘 역시 트럼프입니다. 네. 근데 할 이야기 고릴라 비디오와 블랙 히스토리 먼스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런던 베이글 뮤지엄 같은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 둘을 붙이는 건 불경스럽고요. 네. 네.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서 그 이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꺼내긴 했지만 겸연쩍습니다. 왜냐하면 진작에 제가 이제 나성인을 섭외를 해놓고 네. 이 블랙 히스토리 먼스나 히스패닉 히스토리 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미국 사회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한국에서는 근데 아직 잘 낯설죠. 네. 이게 뭐 몇 년 뒤에는 한국에도 비슷한 게 생길 수 있고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그 동네 뭐 전통문화 체험하기 합니다. 아, 그렇죠. 다문화의 달, 뭐 다문화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냥 부스별로 해가지고. 흑인 역사의 달이라고 하고 뭐 흑인 문화유산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2월이 되면 미국 정부도 학교도 기업도 다 흑인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기린 달이라고 공식 선포하고 행사하고 전시하고 뭐 그럽니다. 의류 매장에 가면은 흑인들 특유의 색감을 살린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 있고 혹은 또 흑인 디자이너 제품을 큐레이션해서 진열해놓고 한국에 있는 저는 이걸 그 구글 크롬 테마 바꿀 때 봤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뭐 지금은 세상이 트럼프 덕에 혹은 극우 덕에 흉흉해졌지만 2010년대, 2000년대만 해도 미국 2월이 되면 전 세계 언론들이 블랙 히스토리 먼스 관련 상품 무엇이 나오나 이런 거 가지고 트렌드 이야기하고 그랬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만 쓰는 특별한 색감과 텍스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박물관, 미술관들은 다 테마 전시 기획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축제처럼 2월이 이렇게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 남긴 그 문화유산을 축하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근데 올해 2026년 2월은 앞에 피디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좀 특별한 게 딱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답니다. 이게 정해진지요? 네, 흑인 문화유산을 기념하자라는 운동이 시작된 게 192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00주년이라서 굉장히 특별한 달로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2026년 2월에 백악관 공식 계정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유인원 몸에 합성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네. 아, 이게 진짜 트럼프 공식 진짜 오피셜 도널드 트럼프에 올라온 거예요? 네. 리얼 도널드 트럼프예요. 네. 네네. 이게 진짜 봤다는 사실이 미안할 정도로 네. 이런 짓을 해놨습니다.
이 사건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도 좀 화제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냥 야 뭐 이런 일이 있었대. 또 특히나 트럼프가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또 미친 짓 했구나 하고 넘길 게 아니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흑인 민권운동의 역사와 이 BHM 흑인 문화유산의 달을 조금은 알아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결국 실제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2026년 중간선거가 있는 애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네.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막 특정 동물에 합성하는 그런 것보다 또 훨씬 더 심각한 일이다라는 거를. 그죠. 그건 그것대로의 맥락이 네. 있는데 네. 한 기껏 해봐야 4, 50년치 맥락인데 이건 400년 된 맥락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보수적인 측면이 정말 많은데 네. 신기하게 저거 발달했네 싶은 게 상당 부분이 휴먼 라이츠 인권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국 정치는 인권의 지평이 넓어짐과 동시에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00년이나 되기도 했고 이게 2월인 이유에 대해서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 민권운동의 효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2월에 태어났다는 것. 네. 그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는 거는 확실한 이유는 모른다는 거네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아사무사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100년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당사자성을 가지고 흑인 참정권과 여성 참정권 운동을 동시에 펼쳤던 프레드릭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잘 알고 한국 사람들은 영 모르는 양반인데 그 양반도 2월에 태어났고 이런 얘기합니다. 100년이다 뭡니까? 100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미국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민권, 인권이었기 때문. 어디까지 시민으로 인정되는가. 네, 그리고 그게 싫다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리얼 도널드 트럼프의 저런 행위는. 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큐어 바이 네이처 QBN,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터.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치약이 다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QBN 봄맞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장사 끝나고 지금 털고 일어나서 또 일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설 연휴 끝나자마자 황사를 다들 잘 맞으셨는지. 그렇습니다. 그러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계절에는 또 건강을 지켜주는 QBN의 봄맞이 행사 상품들이 필요합니다. 네. QBN의 어떤 상품이든 2개를 구매하시면 관절 건강한 MSN 1개를 드리고 그리고 3개를 구매하시면 어떤 상품이든 3개를 구매하시면 면역 밸런스 앤 스틱을 증정드립니다. 증정 이벤트입니다. 네. 그리고 4개를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관절
관절 건강엔과 면역 밸런스엔 각각 1개씩 총 2개를 증정해 드립니다. 네, 저는 관절 건강에는 허구한 날 사먹기 때문에 그냥 따로 사버렸습니다만 손해를 봤습니다. 네, 어떤 상품이든지 대충만 맞추시면 된다고요. 이 시즌에 바이브린 또 코찔찔이 제가 좀 코찔찔이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비염이 있습니다. 재채기에 시달리는 면역 과민 반응러들한테 단비를 내려주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올라와 있고요. 네. 입안에서 눈처럼 녹아서 없어지는 진정한 프리미엄 100억 유산균 사르락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을 많이 목격하게 해주신 저 일단 네. 제가 있고요. 네, 목격하셨습니다. 네. 관절 건강에 MSM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무엇이든 2개, 3개, 4개 구매하시면 증정품이 있다고요. 네. 네. 구매할수록 혜택이 늘어납니다. 환절기를 대비해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큐비엔을 선택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환절기 없는 캘리포니아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도움은 될 겁니다. 관절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를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던 고릴라 비디오입니다. 고릴라 비디오. 진짜 괴랄하네요. 2026년 2월 5일 밤 11시 44분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계정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영상 길이는 62초. 겉으로 보기에는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인데 뭐 그래요? 오늘 네. 지금 녹음을 하는 게 이때 그 시정연설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아, 네, 그렇습니다. 한 140분 연설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뭐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조작됐다, 뭐 앞으로 이거를 스탑 더 스틸 해라, 뭐 이 얘기 계속 했거든요. 또 똑같은 레파토리였어요, 결국에는. 그 늘 이게 하던 얘기. 윤석열이 대통령인 거하고도 비슷한데 네. 미국 대통령 황교안이 미국 대통령인 거하고도 비슷해요. 이제 얘 입만 벌리게 하면 부정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당선돼서는 아니다. 네, 뉴스원 오늘 제목 이렇게 뽑았네요. 혼돈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국정연설에 혼돈을 붙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문제는 이 영상의 마지막 2초였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얼굴을 유인원 몸에 합성한 클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소양을 갖춘 모든 미국인들이 경악할 만한. 네. 네. 사실 저희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영상을 넣을까 하다가 너무 불쾌해가지고 그냥 캡처만 넣었었거든요. 사실 캡처도 민망한데. 네, 캡처도 그래요. 네. 여기서 제가 짚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미국, 유럽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권에서는 흑인을 유인원이나 원숭이에 비유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잔인한 인종차별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제 아시아인을 그렇게 표현하는 백인들도 덜어 있는데 이거는 좀 콜레트럴 데미지고 실제로는 보통 흑인들을 멸시하기 위해서 쓰던 표현이죠. 네. 노예제 시절부터 흑인을 비인간화하는 데 쓰인 표현이라서 이제 옛날에 그 뭐 박람회 같은 거 하던 시절에 하던 거랑 같은 그렇죠. 다른 풍습이잖아요. 인종의 인간을 잡아와서 전시하던 시절. 네. 그리고 노예제가 있던 시절.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나쁜 비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으로 확 다가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누가 이제 이런 전광판을 흔들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몇 초 안에 제지당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투석당하죠. 네. 살해 안 당하면 다행이죠.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가장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가 유럽 축구 무대인데 네. 그렇군요. 네. 한때 이제 유럽 축구에서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포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울트라스라고도 부르고 그 중에 일부가 상대편 선수한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곤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흑인 선수들에게 바나나 던진 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뭘 모르고 하는 행위네요. 상대는 선수인데 지금 그것을 네. 발로 차면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는 선수들도 인간이 비슷한 거 많이 아니다. 유인원이다. 당하니까. 이런 최악의 인종차별 구호죠. 근데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유인원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 영상이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네. 백악관 해명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원본은 이미 작년 10월에 X에다가 누가 킹 오브 더 정글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허른 짤이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밈 영상인 건데
이 한 가지 행동이 과연 어떤 리액션들을 불러왔는지 타임라인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달 초로 돌아갑니다. 2월 6일 오전 이제 어젯밤 늦게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오전부터 이제 비판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비판한 사람들은 뭐 사실 그냥 전체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은 다 한마디씩 얹었어요. 뭐 그 당연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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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공화당 쪽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온 게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에 예전과는 흑인 정치인 다르죠.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흑인 공화당 상원 의원 팀 스캇 이분이 자기가 본 비디오 중에 가장 인종차별주의적인 것 중 하나다. 여당 의원이. 네,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트럼프 집권 이후에 공화당이 얼마나 사당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트럼프의 장악력이 셌었냐를 생각하면은 이런 표현이나 발언 수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비판이 초당적인 논란이라는 거를 알려주니까 아무래도 백악관 쪽에서는 상당히 더 불편하겠죠. 그리고 초기 백악관 대응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더 사태를 키운 부분이 있는데 원래 트럼프가 일 터뜨리면 다음날 캐롤라인 레빗이 나와서 일을 2배로 부풀려 일종의 레버리지죠. 아, 그렇죠. 네. 루틴이죠. 네. 그렇죠. 뭐 그 곧버스 이런 거죠. 네. 캐롤린 레빗 이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올리브영 예, 컬에서 네. 네. 너희 어머니 한국에는 대변인. 네. 네. 너희 엄마. 근데 미국에서 이분이 제일 유명한 거는 기자한테 느금마 네, 너희 엄마. 유어 마더 네. 이하 생략. 네. 네. 요즘은 없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이런 거 안 해요. 네. 많이 선진화되었다는 이게- 소문이. 저도 한때 이제 PR 업계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언론 대응이 최악일 수가 있나. 그렇죠. 이분이 말을 하면서 이제 가짜 분노 멈춰라. 이거 별것도 아니다. 아, 분노가 가짜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니네 말했네요. 잡는 그러네요. 거잖아. 이런 거예요, 결국은. 페이크 아웃레이지라고 일축했다. 그 이게 만사에 한국- 페이크를 갖다 붙이는 습관이 있긴 한데 저들이 네, 선거도 페이크, 자료도 페이크. 이 한국의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이게 억분이거든요. 억지분노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초기 대응이 오히려 불을 질러서 잘못 인정하지 않고 그 뭐 호들갑을 떨어 니들이 더 문제 아니야라는 전형적인 패턴이 보인 거죠. 아, 근데 진짜 가가 있네요. 그 밈에 대한 설명도 지금 띄워주신 기사에 보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정글의 왕으로 민주당원들은 라이온킹의 등장인물로 묘사한 것이다. 라이온킹에 고릴라 안 나와요. 고릴라 안 나오고. 그런 거 같네. 안 나와요. 티몬과 푼바만 나오잖아요. 라이온킹, 고릴라는 타잔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네. 그 저 허리 긴 조그만 거 뭐야. 그런 걸로 표현했으면 차라리 나아서 미어캣. 그랬죠. 네.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디선가 엑스트라로 잠깐 스친 거 찾아가지고 이제 아니 근데 그건 나오잖아. 엑스트라도 나올 수 없는 게 그건 초원에는 고릴라가 안 살잖아요. 아니 그냥 다 문제적이지만 그리고 오바마 나온 것만 딱 잘라서 쓴 거잖아요. 그 앞에 다른 민주당 의원 거 다 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오쯤에 영상이 삭제됩니다. 삭튀. 네, 올라온 지 12시간 만이었고 이후에 백악관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맞는데 직원이 실수로 올린 거다. 네? 고양이가. 네. 키보드 위를 걸어 다녔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소름인 게 지금까지 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미친 언행들 있잖아요. 무슨 뭐 그것들이 다 직원이 쓴 거였다고? 이거를 직원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이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단 말인가? 정말 소름인데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그렇다면 저속 노화하고 있겠죠. 웃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저는 이걸 보고 어떤 기사가 떠올랐냐면은 최근에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트럼프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네. 사실 트럼프는 이미지 메이킹에 엄청난 의지를 가진 투사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일단 뭔가를 띄우고 반응을 아주 예민하게 살피다가 때에 따라서는 한 발 딱 뺀다. 최근에 그 관세가 대법원에 의해서 제지당한 이후로도 네.
바로 10% 했다가 갑자기 다음날 15% 올린다 그랬다가 뭐 다시 10% 했다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는 사실 투사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여론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코라는 별명, 트럼프 오버 치킨 아웃, 이것도 그런 이제 성향에서 나온 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네. 특히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 경제적인 지표들이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분석을 했거든요. 숫자 나오는 거 보고 반응한다.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이제 정치는 어려운 자리이고 힘든 자리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락한 자리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후보일 때보다는 당선된 뒤가. 네. 그 당선된 뒤, 뭐 언론인으로 말하면은 좀 유명해진 뒤, 이런 뒤에 그 여론을 안 살피는 습관이 생기는 게 제가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열에 한 7, 8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럼프는 네. 근데 이 반대의 경우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더더욱이 자기 얘기 챙겨보고 그러는 정치인이 유능하고 착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아니면 트럼프처럼 이제 치킨 아웃을 하게 돼 있다라는 분석이었나 봐요. 네. 그 처음엔 적반하장으로 나오다가 반응 심상치 않으니까 남 탓하기로 돌려버린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같은 날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기자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하고 가장 다른 점이죠. 어떻게든 기자 앞에 서고 싶어 합니다. 네. 이 조그만 돼지야! 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일단 나오긴 해야 된다. 네. 트럼프는 윤석열은 아예 피해버리지만 트럼프는 나선 다음에 그 앞에서 비난을 해버리죠. 그죠? 아기 돼지야! 야, 너 꺼져! 막. 네. 뭐, 그래서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사과도 안 한다, 그 영상의 내용은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실수로 게시해서 삭제할 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 사과는 안 할 거임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실수, 그러니까 직원 실수라는 입장도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네요. 결국은 그러면 실수 아니고 그냥 고의적으로 올려서도 그렇게 굳이 사과할 일은 아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확실히 이게 네. 그 우리나라 정치부 기자들이 윤석열 집권기 당시에도 김건희를 칭찬했던 거예요. 진짜 장수는 김건희다. 김건희는 뭐였죠? 개의 개 사과했죠. 그랬죠. 예. 그거 사실 너네 어머니하고 다를 바 없는 모욕이잖아요. 네. 그런 걸 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이제 뒷구멍으로 언론들과 통화를 하면서 살살 달래기도 하고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언론 대응에 있어서는 김건희가 더 나았죠. 네. 적극적이었죠. 네. 김건희와 트럼프가 좀 비슷합니다, 패턴이. 네. 근데 2월 6일 당일 여기까지는 이제 백악관의 타임라인이고 그 주위 사람들 이제 빡친 주위 사람들의 타임라인도 있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익단체이자 민권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단체 전국 유색인종 지위양상협의회 NAACP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 예전에 한번 나성인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 중에 하나다. 시애틀 전투 설명하실 때 나왔었죠. 네. 이 단체에 대해서는 뒤에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요 정도로 넘어가고 성명서를 내면서 blatantly racist, disgusting, 노골적인 인종차별이고 역겹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 들을 일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없습니다. 보통 그런 말 들을 일을 안 하죠. 네. 2월 7일에는 의회 흑인 코커스 CBC라고 하는데 의장인 이백 클라크가 AP 인터뷰에 나와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해악을 끼친 거고 백악관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수로 한 거 아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 본인도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는데 항상 이 오바마 스타일이 좀 그렇긴 하거든요.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서지 않고 항상 좀 점잖네요. 좀 돌려서 말하면 네. 점잖게 deeply troubling, 매우 우려스럽다. 이게 교토화법.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에 대비해서 오바마나 바이든의 민주당이 항상 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낮게 가면 우리는 높이 간다. They go low, we go high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미셸 오바마의 명언이죠. 네. 그리고 또 요즘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여생을 곱게 사는 전 대통령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죠. 한 명 더. 예, 그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 빼고 지금.
결국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저 김대중 대통령 빼고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 정치인의 위치에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데, 미국의 민주당 출신의 전 대통령들이 왜 이러는지 어느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럼 상황되니까. 네, 실제 지금 정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하면 안 되고. 그 전에 같이 있었던 동지들이 지금 얼마나 망가졌든지 간에 그걸 또 평가해서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하는 온도를 무조건 낮추게 돼 있고, 버락 오바마도 퇴임 후에는 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추천 플레이리스트도 좀 덜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워요. 네. 아, 그쵸. 그 여름에 매번 올리던 독서 리스트랑 연말에 올리던 자기 좋아하던 플레이리스트 이거 진짜 보는 재미가 쏠쏠했죠. 휴가 필템인데 말입니다. 네. 어쨌든 이 발언 자체가 그냥 영상 하나가 공적인 담론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정치 자체가 밈으로 소비되고 이슈로 덮여버린 세태에 대해서 점잖게, 그러니까 좀 대승적인 차원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2월 19일에 백악관에서 블랙히스토리먼스 행사가 열렸는데 또 그거 하긴 해야 됩니다. 네. 네.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이 논란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다시 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네. 이 아이러니가 이번 원고를 전체로 관통하는 주제인데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럼 블랙히스토리먼스가 뭐길래 사람들이 고릴라 비디오에 대한 분노가 여기까지 치솟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거 있거든요. 네. 어제 저 토끼풀 편집장하고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정치적인 스탠스가 정반대인 사람들한테 맨날 화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관에 의한 거고 소신에 의한 거라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성질은 누구하고 내죠? 우리 당에 나랑 안 친한 사람하고 내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거리가 너무 벌어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다수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멀쩡한 미국 시민들의 감성적 라인에서 트럼프는 북극까지 가버렸거든요. 어차피 말해도 안 들릴 사람.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 저 슈퍼볼 우승팀인 시애틀 시옥스도 또 백악관 안 간대요. 이제는 우승팀들이 백악관 안 가는 게 너무 흔한 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스탠스가 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적이 미국에 없었는데, 그래서 블랙히스토리 먼스 행사를 지금의 백악관이 어떻게 하는지 뭐 시민들이 알 게 뭡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리가 났던 이유는 저 정도까지 극악하게 예의를 어긴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블랙히스토리 먼스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100년간 가장 우울한 블랙히스토리 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랙히스토리 먼스를 알기 위해서 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시간. 이게 미국 정부가 만든 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5년에 카럴 G. 윌슨이라는 흑인학자가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은 두 번째 흑인. 박사 같아요, 사진이. 네. 저 옛날 와이셔츠 너무 멋있어. 네. 예. 끝까지 올라온. 저 넥타이 되게 잘 매야 멀쩡하게 보여요. 학종이 같은. 예. 이분은 흑인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그가 보기에는 미국 역사교과서에 흑인의 역사가 너무 포함이 안 돼 있던 겁니다. 뭐 그 시기면 더 했겠죠. 네, 분명히 기여는 했는데 기록이 없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빠졌다, 뭐 우리가 실수했다, 착각했다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거를 지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1960년대 미국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역사 교과서에 남북전쟁 이후 100년 동안 흑인을 딱 2명만 언급했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60년대예요, 심지어. 네네네. 민권운동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 아무래도 그때 이제 기록이 나오긴 했겠죠. 네. 그래서 우스는 이제 1915년에 흑인 역사 연구를 위한 단체를 만들고 1926년 2월에 당시에는 여기서 제가 이 표현을 쓸 건데 당시에는 이 표현 자체가 좀 공식적인 언어에 가까웠어요. 지금은 멸칭이 됐습니다. 네.
니그로 히스토리 위크 흑인 역사 주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NEGRO는 사실상 쓸 수는 있는 단어입니다. 네. 네. 학술적으로. 이때 당시에 흑인들만의 야구 리그도 있었는데 니그로 리그라고 했죠. 네. 니그로 리그라고 했죠. 음. 네. 근데 왜 2월이냐? 아까 PD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링컨 대통령 생일도 있고 프레드릭 더글라스 생일도 있고 해서 그게 다 2월이어서 그 두 사람이 연결된 달을 골랐다. 이게 제일 좀 정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최초의 창안자가 이야기했던 이름은 제안했던 이름이 니그로 히스토리 위크군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소외된 우리 커뮤니티를 우리가 기념왕으로 보이도록 만들자. 이 보이도록 만들자라는 게 중요한데 미국에 살면은 비저빌리티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비저빌리티, 그죠? 네, 가시성. 네네. 가시성. 이게 한국에서도 뭐 이민자나 아니면 소외계층을 논할 때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가시성에 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 다양성 사회는 더욱더 그래요. 이게 비저빌리티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그 단어의 대단한 점이 그거더라고요. 그게 그 미국의 정치적인 일반 환경을 설명해 준다는 느낌이 드는 게 평상시에도 쓰고 네. 연예인들도 이 비주얼라이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이건 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좋은데 어느 이상으로 보이면 그건 뜬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인기와 돈의 영역이야.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완전히 모르는 너띵이었다가 바텀이었다가 좀 보인다 라고 할 때는 정치적으로 내 존재를 인정받다. 나의 민권과 인권을 인정받다는 의미로도 비주얼라이즈를 쓰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가시화라고 하면 오히려 약간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죠. 여기선 진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네. 네,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이 비저빌리티를 높이는 운동으로 지속된 거고 이게 주간에서 월간으로 커진 거는 흑인 민권운동이 가장 이제 활발했던 1960년대 이후입니다. 민권운동이 불붙으면서 대학들이나 지역사회가 한 주로 부족하다고 해서 한 달 전체로 점점 늘어났고 아, 시원하게 가자. 네, 1976년에 포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했군요, 그래도. 그렇다면 그것도 50년 됐습니다, 올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연방 차원에서 첫 공식 인정 메시지고 10년이 지난 86년은 의회가 아예 법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한국에서 그래서 네. 올해는 블랙 히스토리먼스가 매우 기념비적인 100주년이었던 거죠. 근데 그냥 뭐 단순히 이게 100주년이라서 뭐 축하한다 이게 아니고 의회 도서관에서는 흑인 역사 기념 100년 전 전시를 기획하고 백악관도 뭐 유명무실 하나만 행사하면서 이게 100주년이다라는 거를 다 언급을 했는데 그러네요. 그죠. 거의 한 해 전체 이벤트라고 해도 뭐 과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예, 여기에 혐오 문구는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100주년의 해 2월에 고릴라 비디오가 올라온 겁니다. 세상에.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BHM이 그냥 역사 교육 주간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미국에서 2월은 진짜 굉장히 다층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한국에는 저 같은 농구화 사모으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스포츠 브랜드는 뭐 당연히 흑인의 스포츠 스타들이 많으니까 이걸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미국 살면서 보니까 이게 2월 내내 흑인 문화가 전면에 나오고 이거를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커뮤니티에서 다 같이 즐기는 거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를 더 하고. 네.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 처음에는 논쟁이 있었대요. 논쟁이요? 2월에 치킨 할인해주는 건, 네. 차별이다. 네. 하지만 보통 정치에 치킨이 들어가면 치킨이 이기죠. 그렇게 되죠. 사람들이 네. 치킨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2월이 됐으니 할인 좀 해라. 라는 식으로 바뀌었다. 합리적이네요. 기업들 참여 얘기하신 대로 많이 하죠. 타겟이라는 대형마트가 있는데 여기는 BHM 전용 컬렉션을 매년 내놓습니다. 흑인 디자이너들과 콜라보한 제품, 뭐 의류, 문구, 생활용품 이런 여러 흑인 소규모 브랜드 창업자들이 타겟 컬렉션에 매해 참여를 하는데 네.
흑인이 만든 제품 팝니다. 이게 아니고 브랜드 스토리와 창업지 이야기까지 같이 조명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미지 보니까 약간 느낌도 좀 원색에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동물적인 그런 패턴? 이런 거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고 확실히 특징이 그쵸. 딱 있나 보네요. 저는 이게 제가 영어랑 한국어를 둘 다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아쉬운 점 중에 이 영어 단어 중에서 이게 정확하게 한국말로 표현이 안 될 때 되게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데 네.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unapologetically라는 단어가 있어요. unapologetically? 사과할 그러니까- 필요 없게? 직역하면 안 되죠. 비격하면은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보통 이게 그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어떤 때냐면은 비욘세가 자기 흑인이라는 거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네. 뮤직비디오 포메이션이라고 있는데 아, 네, 있죠. 그거 얘기할 때 비욘세가 unapologetically black 가사에 있어요. 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속어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뻘티를 느끼지 않는다. 뻘티. 저 죄송한데 뻘티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 그러면 캘리포니아 말인가 봐. 네. 좀 뻘쭘하지 않다. 네. 네, 꺼리낌 아. 없이 나는 내 자신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아. 하나도 꺼리낌이 없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네, 느낌. 전혀 없다. 네.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여기 블랙 익스트리먼스에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unapologetically black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아미아난이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국어의 저 형용사 부사는 그렇게 쓰일 때가 많더라고요. 뜻의 반대로 이해하는 게 더 강조의 의미를 갖는. 네. 나는 이러이러해서 너무 안 미안하다. 라는 건 나는 대박 이러이러하다. 정도의 표현. 나 완전 흑인임. 네,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 네. 패션 쪽에서 올해는 갭이 할렘 패션 로우라는 단체랑 손을 잡았는데 이게 과거에도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단체가 그 패션 업계에서 흑인 디자이너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데인데 그래서 올해 컬렉션에는 새로운 흑인 디자이너 5명이 참여해서 각자 4피스씩 만들었는데 데님으로 통일된 20개의 캡슐 컬렉션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 단순히 여기서 디자인만 해라가 아니고 디자이너들한테 제조 역량, 유통망, 마케팅 노출 이런 거를 주는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네. 명품 쪽도 마찬가지인데 스파이더맨에 출연한 그 젠지 최고 인기 스타 젠데이아. 아, 네. 네, 이분 루이비통 이제 엠버서더. 네.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수 전용이신데 왜냐면 이제 미국에 뭐 5만 예능 프로 다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재밌어요. 한국에서도 인기 되게 많고. 그렇죠. 사실 여기는 남성복 디렉터가 전설적인 힙합 프로듀서인 퍼렐 윌리엄스이기도 하니까 네, 퍼렐이 저기서도 월급을 받죠. 네, 상당히 흑인 커뮤니티 친화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에이셈 라키 제가 좋아하는 래퍼죠. 이분 이제 2월 초에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흑인 셀럽들이 패션 명품 하우스에 얼굴이 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보편화됐고 그거를 전면적으로 특히 더 강조를 한 때가 블랙 히스토리먼스인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 따르는 비판도 있는데 가장 하기 쉽지만 또 가장 유효한 비판. 니네들 2월에만 이러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네. 하기 쉽지만 유효한 비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할 때. 약간 그린워싱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문을 보면은 G세대의 43%가 이 브랜드들은 2월에만 다양성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11월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2월 1일이 되면은 소셜미디어에 막 흑인 창업자 소개 포스팅이 올라오고 3월 1일 되면 또 조용해지는 거죠.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거를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퍼포머티브. 네, 특히 이제 미국의 목욕용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매장이 있는데 베스 앤 바디웍스 여기서 기존 향수에다가 그냥 아프리카 전통 문양 뚜껑만 끼워가지고
오. 블랙 아. 히스토리먼스 에디션이다. 색깔이. 아, 그건 비판받을 만한 하네요. 네. 어떻게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예. 그러니까요. 그건 뭐 아이돌 그 팬들 대상으로 약간 이벤트 콜라보 상품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거 하면은 욕 먹잖아요. 두고두고 욕먹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이 부분이 좀 미묘하긴 한 게 뭐 그렇다고 만약에 이분들이 뭐 프라이드 치킨 향을 냈습니다 뭐 이러면 또 이게 욕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고 끝에 망하는 수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어쨌든 흑인 소비자들의 연간 구매량이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달러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 돈을 2월에만 공략하겠다.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 커뮤니티가 우리는 1년 내내 흑인이다. 2월에만 흑인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이건 이제 그 민권운동의 코드와 동시에 자본주의의 코드도 있는 게 네. 우리는 2월에 소비를 했던 그 패턴이 마음에 든다. 라는 의미로 내는 목소리일 수도 그렇네요. 있으니까요. 그런 상품을 평시에도 많이 내면은 더 사지 않겠니?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역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권운동의 아주 간략한 역사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런 네. 걸 알려드렸습니다. 블랙 히스토리 먼스라는 게 있고. 네. 그, 실제로, 요즘은 제가 많이 안 삽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2월이 되면 뭐 나이키 아디다스 포함해서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블랙 히스토리 먼스 전용 에디션들을 내놔요. 그거만 정말 특별한 디자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평소에 볼 수 없는. 네. 게다가 그거는 이제 암시장가, 리셀가가 미국이 너무 비싸서. 재출시가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오, 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막 그렇게 예뻐서 구하는 거지 뭔가 의미를 두고 구하는 사람 잘 없을 테니까. 한국에서는 안 팔리는 경우들도 네. 많이 있고. 네.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도인 편으로 늙어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경험이라는 게 저는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케팅은 민주주의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제 좀 뒤져보니까 이런 시장의 반발도 어제 얘기했던 일부 레토릭을 좀 비논리적으로 만드는 진보 세력을 제외하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보여졌어요. 이 좋은 걸 3월엔 안 팔아? 네. 이 화보 되게 예쁜데 3월엔 왜 안 나와? 이 정도? 네. 즉 미국 문화에는 이게 많이 젖어 있다. 그래서 아시안과 대양주 민족의 달도 생기고 라티노 헤리티지 먼스도 생기고 하는 건데 자 역사 얘기를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에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 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이상한 이벤트가 있다고 해보죠. 네. 구매자가 줄을 섭니다. 네. 가끔 이상한 광고가 나오는 모바일 게임에 보면 이제
고기를 잡아와서 고기를 팔면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아, 그죠. 그럼 돈이 갑자기 띠르르르르 이렇게 쌓이고. 그럼 한 사람을 고용해서 또 네. 잡고,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선 사람들 중에 매번 10번째 사람마다 물건을 공짜로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줄을 더 서겠죠. 네. 그게 됐나 봅니다. 이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아, 네. 수학 시간입니다. 네. 기괴한 이벤트의 대명사. 네. 저에게 수요를 알려주시고 계신. 그렇습니다. 네. 요정치약 사장님께서 3월 6일까지 일주일 더 이 기괴한 수혈 시간을 갖기로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3개예요. 첫 번째. 5 플러스 2. 5개를 사면은 2개를 무료 증정. 아, 이건 쉽죠? 네. 네. 이건 수혈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수혈입니다. 10의 배수 이벤트가 아니라 네. 이제 5의 배수로 갑니다. 그죠? 10분에서 이제 줄 서 있던 한 분이 공짜로 받으시다가 이제 5로 하기로 했습니다. 잘 팔리나 봅니다. 확률이 늘었습니다. 확률이 늘었습니다. 네. 10의 배수 강제 증정에서 5의 배수 강제 2배 증정으로 확률을 더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그 10의 배수에 해당되는 구매 고객님께 저희가 드리기로 이벤트를 전에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물건을 2배를 받으셨대요. 네. 어떤 당첨되신 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4개를 받으셨대요. 7개를 사셨나 보죠.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분이 6만 원의 카드 취소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네. 물건은 2배로 받고 돈은 못 내게 되신 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주땡철님. 네. 네. 네,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고요. 이 이득을 다시 액세스몰에 구매로 환원하시면 좋겠다라는 읍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고맙고 다른 좋은 데 쓰셔도 되고요. 네, 이벤트는 2개네요. 저 잘못 봤네요. 네. 그리고 땡 6번째. 그 행운의 주인공 이땡선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이분은 카드사에서 휴소 문자가 아마 갑자기 왔을 텐데 그래도 침착함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고요. 이게 너무 숫자가 뭐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건 무슨 이벤트인지 까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아무튼 숫자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게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 피보나치 수혈을 당첨자 몇이지? 1.6 몇 대 1인가? 네. 맞는 고객 그건 어떻게 구할까? 내년 2월에는 이제 그 블랙 프라이드 먼스를 이제 기념해가지고 블랙 블랙 히스토리 네. 먼스를 기념해서 뭔가 그런 숫자를 개발하면 어떨까? 아무튼 실제로 카드 취소 문자를 받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께서 이제 카드 취소를 당하신 당하신 분들께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5명을 또 랜덤 추첨합니다. 네. 네, 이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3월 그렇습니다. 6일까지 저희가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3월 6일까지의 모든 구매자의 명단을 놓고 엑셀로 룰렛을 돌려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공정합니까? 프로그램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또 무슨 뭔가 다른 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구매 바랍니다. 어쨌든 줄 서면 이득입니다. 그렇습니다. 낮지 않은 확률로 돈을 냈다가 다시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네, 이제 저희 고객님들 이런 이벤트는 1년 내내 있으면 좋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2월에만 일을 닦는 게 아니다. 물론이죠. 하실 수도 있죠. 네, 수혈 이벤트 마음에 드시면 리트윗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어서 이야기할 부분은 민권운동의 아주 간략한 역사입니다. 흑인 민권운동은 무조건 마틴 루터킹 목사 떠오르시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모든 걸 이룬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당시 지도자들이 함께 하던 단체들이 지금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흑인 인권을 위해서 힘쓰고 있거든요. 건재하시는군요. 네. 민권운동 킹 목사가 주도한 거리 시위가 근간을 이룬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포커스를 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네. 민권운동이라는 게 법원, 의회, 행정부까지 직접 움직인 굉장히 정교한 정치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한 건 3가지 경로가 동시에 돌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좀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거리에 나온 그 시민들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그렇죠. 네. 거리 압박, 법정 싸움, 투표장에서의 싸움 이 3가지가 같이 돌아간 당시의 좀 정황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가장 오래된 조직 앞에서 이야기 나왔죠. NAACP. 네. 여기는 19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미 유색인 지위양상 협의회. 이때 흑인 민권운동에서 이 단체가 맡았던 주요한 역할은 뭐였냐면은 법정에서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을 마구마구 걸었나요? 네. 마구마구 걸었다기보다는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 우리는. 이 조직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서굿 마샬인데, 떨굿 마샬이죠. 영어 발음으로 하면. 네. 떨굿 마샬. 이분이 변호사였는데, NAACP의 법률팀장으로 있으면서 한 일이 어마어마해서 나중에 미국 최초의 흑인 대법관까지 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NAACP를 위해서 직접 수행한 소송이 32건인데 그중 29건을 이겼습니다. 많이 걸긴 했네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념비적인 게 바로 1954년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사건입니다. 이건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교실에 네. 흑백을 가르지 않는. 네. 민권운동의 이정표 같은 장면 중에 하나죠. 당시 미국 남부는 학교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는데 흑인 학교, 백인 학교를 법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시설만 동등하면 이렇게 분리하는 게 무슨 문제냐. 그냥 우리 평등하게 다니는 거 아니냐. 단지 분리돼 있을 뿐. 그죠. 그게 서로에게 이득일 수도 있음. 그래서 분리하되 평등이라고 했죠. separate but equal 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죠. 실제로는 근데 흑인 학교 시설이 당연히 형편없이 열악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하워드진 책 중에 이거 굉장히 유명해서 한국 분들도 많이 읽으셨겠죠.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이 명저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흑인 사회학자가 프랑스에서 국빈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애틀랜타 공항에 내려서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 주인이 와서 여기는 백인석이니까 넌 비켜라라고 말했대요. 이게 20세기 초의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는 막 화를 내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빙긋 웃으면서 이거 재밌네요. 저번 주에 제가 프랑스 대통령이랑 커피 마셨는데 여기서는 커피를 못 마시게 하네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에세이집입니다. 네, 이 분리 정책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보여주는 일화죠. 그죠. 그때도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뭐 지식인, 뭐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글 써가면서 이건 이런 이유가 있고 저건 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뭐 이런 글 쓰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이게 흑인들을 더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랬겠죠. 그렇죠.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면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과도기적인 조치이고. 공화당의 최초 입법은 원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말을 뒤집느냐 등등등 뭐 아무 말을 했겠죠. 이 분리 정책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건물 앞에 음용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마시라고. 그거가 백인용, 흑인용이 따로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사진 저널리즘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사진이고 분리 정책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었죠. 이때 법정에서 마샬이 택한 전략이 있었는데 네. 단순히 우리 흑인 학교 왜 이렇게 시설이 안 좋아라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시설만 고쳐주고 분리정책 계속됐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문제의 핵심이 달라지니까. 네. 그 대신 심리학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심리학자요? 네. 분리교육 자체가 흑인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유명한 게 법정에서 한 인형 실험인데 인형 실험. 흑인 아이들한테 검은 인형이랑 흰 인형을 보여주고 어느 게 나쁘냐고 물으면은 검은 인형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실험입니다. 이거를 판사들 앞에서 그럼 직접 시연을 한 거예요, 이 실험을? 그렇죠. 이걸 증거로 써서 사회적인 낙인을 정면으로 공격한 거죠. 모범 사례 중에 하나죠. 이후에 네. 뭐 성별 관련된 거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실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결과가 1954년 만장일치로 분리교육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거고 이게 50년 된 판례가 뒤집힌 거였고 NAACP의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 NAACP의 방식이 보여주는 거는 법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싸워서 바꾸는 거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싸움은 즉흥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거다. 지금 2026년에 NAACP가 영상이 나오자마자 즉각 성명을 내는 게 가능한 이유가 100년 넘게 이 구조를 유지해온 조직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꾸 어제 토끼풀 코너하고 이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NAACP의 이 조직력을 보고 있으면 조직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일인지 알게 되거든요. NAACP는 정말 크고 돈이 정말 많아요. 예, 엄청나게 대중적인 단체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진보 정치는 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만 100명씩 만들까 하루에? 그 생각을 했었다.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샬이 법정에서 싸운 동안 거리에서는 그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싸웠죠. I have a dream. 이 네. 분리교육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킹 목사가 이끈 SELC 남부기독교 리더십 회의 1957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이 1955년에 있었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 촉매가 돼서 만들어진 곳인데 그러니까 무슨 전쟁 얘기하는 줄 아는데 미국사를 처음 본 사람은 그냥 어떤 어머님이 버스를 못 탄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네. 로자 파크스라는 어머님께서. 네. 이게 전에도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분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저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스에 백인석, 흑인석이 있는데 그것도 백인석에 타고 있던 것도 아니고 흑인석에 타고 있었는데 기사 운전기사가 와서 야 지금 백인석 꽉 차서 앉을 데가 없으니까 너는 내려라 이렇게 해서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법에 없는 추가 관습이 있었죠. 네. 백인석이 꽉 찼을 땐 흑인석에 앉아있는 흑인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그게 많은 영역에서 분리 정책이 돌아가는 방식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오해인데, 그러니까 백인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 분리정책에 항거한다 이게 아니고 멀쩡히 앉아있는데 내리게 된 분인 집에 거예요. 가다가 그냥. 그 몽고메리 흑인 사회가 381일 동안 버스를 아예 타지 않으면서 이걸 전국적인 운동으로 일궈낸 거죠. 이 버스 보이콧은 역사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아주 잠깐이나마 이전에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지만 운동을 조직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던 킹 목사의 능력이 굉장했고 이때부터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네. 그를 뒷받침하는 SELC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1950년대 버스를 381일 동안 안 탄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버스만 안 타는 게 아니고 네. 남부에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 집회를 하러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인종과 무관하게 이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이 381일 동안 버스를 안 타기 위해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은 몽고메리 전체에 흑인들로 이루어진 카풀 조직을 동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조직의 힘인 그러네요. 거예요. 조직력이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킹 목사가 진짜 탁월했다는 게 이 프레이밍인데 이 민권 문제를 단순히 흑인들이 더 많은 걸 원한다. 이제 흑인들 버스에 앉고 싶어 하네. 이게 아니고 도덕과 종교의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이 킹 목사가 미국의 약속을 지켜라. 독립선언서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고 썼잖아. 성경에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써있잖아. 그걸 지켜라. 라는 거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덜 공격적이기 때문에 종교를 무기로 이런 싸우죠. 문제가 네. 아닌 거죠. 네. 덜 공격적이기도 하고 당시 미국의 보편에 해당하는 정서니까 이걸 부인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이 운동 자체가 백인 중산층에게까지 퍼질 수 있었던 거는 이 킹 목사가 잘 만들어낸 메시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의 힘, 이게 세 번째 경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SNCC가 나옵니다. 학생 비폭력 교정위원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만든 조직인데 이 단체가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 유권자 등록입니다.
남부 흑인들은 투표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수정헌법 15조가 있어서 흑인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이 달랐던 거죠. 네. 미시시피 같은 데서는 흑인이 유권자 등록을 하러 가면은 시험을 봅니다. 이건 그 주에만 있는 법인 거예요? 그렇죠. 헌법 조항을 읽고 해석해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뭐 이런 법을 잘 알아야지 투표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인종차별 하시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한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분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가장 인스턴트한 방법은 귀화 시험 문제 풀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 몇 개 봤는데 막 된장찌개 레시피 이런 것도 있던데요.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무서워서. 진짜 어려워요. 역사 문제 같은 거. 네. 네. 그렇죠. 애국가 사절 이런 건 장난이고 그냥.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걸 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흑인들한테 시켰던 거죠. 당신은 귀주대첩이 언제 일어났는지 압니까? 근데 문제는 이 테스트를 채점하는 게 백인 공무원들이고 아무리 내가 헌법 조항을 열심히 공부해 갔어도 그냥 틀렸네 하고 반려할 수 있는 겁니다. SNCC가 1964년 여름에 조직한 운동이 있습니다. 프리덤 썸머. 전국에서 백인 대학생 자원봉사자 수백 명을 미시시피로 보냈습니다. 이 백인 대학생들이 반대운동 이렇게 거리로 나오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은 전국 뭔가 피해를 당하고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거든요. 이게 미국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서사죠. 블랙 라이브즈 매터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백인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지금 아이스에 대응하는 시민들도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도가 됐었고요. 네. 흑인이 미시시피에서 폭행당하면 뉴스 안 나오는데 백인 학생 피행당하면 전국 뉴스가 되는 현실을 역이용한 전략인데 실제로 그 여름에 자원봉사자 3명이 실종이 됐고 1명은 흑인 2명은 백인이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FBI도 나섰고 나중에 이들이 KKK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이게 3명 다 흑인이었으면 그냥 뭐 KKK는 원래 그렇지 뭐 하고 FBI까지는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렇죠. 네티즌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건으로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 버전이 있군요. 저도 보고 싶어요. 네. 린든 존슨 대통령이 결국 1965년 투표권법 추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1960년대 한창 이제 흑인 민권 운동이 일어날 때 킹 목사랑 린든 존슨 대통령이 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네. 근데 존슨이 직접 킹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의회 설득을 너가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권 지도자한테 로비를 한 겁니다. 의회를 설득해달라고요? 네. 이게 운동이 단순히 밖에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움직여서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구조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게 왜 그 당시에 존 메카시 말고 메카시즘을 미국 사회에서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잘 이용했던 FBI 존 에드가 후보 국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조선일보 김대중인데 국가 권력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인물. 무서워라. 네. 그 사람이 얘 뒤캐봐라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생겼다라는 의미인데 그 뒤에 공작은 단순히 검찰에 기소하고 뭐 조리 돌리고 우리나라 검찰의 이 정도가 아니라 뭐 범인을 알 수 없게 살해를 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는데 마틴 루터킹 목사가 그걸 몇 번을 견디면서 전국적인 스타가 돼요. 그리고 뭐 존 F 케네디라든가 말씀해주신 린든 존슨과의 친분도 알려지고 딱 그 킹 목사가 유명해지는 만큼 민권이 정치에서 차지하는 목소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게 60년대고요. 이렇게 거리와 법정과 투표장에서 싸워서 결국 결실을 얻은 것이 64년 민권법과 65년 투표권법입니다.
이렇게 민권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나자 운동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1971년에 흑인 코커스 CBC가 생깁니다. 흑인 의원들이 의회 안에서 정책 블록을 만든 건데 처음에 13명으로 시작했고 결성 직후에 닉슨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연설 보이콧을 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건 정당과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닉슨이 자기네들은 무시한다고 이렇게 한 건데 거리 압박이 의회 안의 압박으로 바뀐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 나라가 독립한 지 뭐 한 25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작 50년 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분이 바로 잭시 잭슨 목사님. 네. 목사님이자 정치가기도 한 분인데 이분은 원래 SCLC에서 위에서 그 얘기됐던 킹 목사의 단체에서 경제 네. 캠페인을 맡았던 분입니다. 여기서 주요 활동 중 하나가 흑인 커뮤니티에서 고용 차별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불매운동하고 협상을 했던 것. 경제적 압박이라는 도구를 쓴 거죠.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익혔네요. 네. 네. 이 잭시 잭슨 목사님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프로필 사진 같은 건데 네, 맞아요. 이 젊을 때 모습 이거 볼 때마다 저는 그 윌 스미스 행복을 찾아서 생각난다. 정말 비슷하죠. 닮았어요. 너무 닮았죠. 네. 네. 아직 윌 스미스가 알려진 이상한 사람이 아니던 시절. 네. 그렇죠. 그리고 잭시 잭슨이 만든 게 1984년 레인보우 연합, 레인보우 콜리션. 네. 저 푸시. 대통령 네. 네. 이분이 84년, 88년 두 번의 대선에 출마했는데 이때 건조는 선거에 지금 저 출마를 푸시의 하면서 대체 만든 거예요. S가 왜 저 모양인지 궁금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경제적 압박? 그렇죠. 아. 이분이 워낙 유명해진 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경제적 저- 압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이셈 라키의 S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네. 되게 어디 약간 그 힙합 팀 로고 같아요. 저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반지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그죠. PUSH. 네. 그러니까 이게 나름 전통이 있는 표기법이에요. 흑인만이 아니라 라티노, 아시안, 뭐 여성 노동자 아니면 뭐 그냥 차상위 계층 배인까지 다 아우르겠다는 그러니까 무지개처럼 다양한 연합이다. 네. 이게 이제 50년대에 킹 목사는 몇 가지 중요한 의제에 있어서 너무 설득력 있는 어떤 것들을 던져놓은 사람이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따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성 문제에 있어서 네. 혹은 다른 인종의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까지 고민할 여유가 없던 사회였거든요. 민권운동을 다음 레벨로 넘긴 사람입니다. 제시 잭슨은. 어쨌든 잭시 잭슨은 80년대 두 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흑인 유권자 동원이라는 걸 전국 선거의 핵심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선에 출마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흑인 유권자가 그냥 민주당 당연히 지지하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집토끼. 집토끼. 하는 거였죠. 네. 그냥 뭐 어차피 얘네는 우리한테 이미 포섭돼 있는 대상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그 유튜브에 보면 있는데 크리스 락의 스탠드업 코미디 중에서 이런 파트가 있어요. 네. 민주당은 흑인의 지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흑인을 푸대접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때는 본인이 크리스 락 그런 얘기예요. 오바마가 상징하는 거나 정책을 보고 내가 오바마 좋은 사람을 그래서 지지한다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마다는 뭐 넌 흑인이니까 당연히 오바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뭐 그건 한국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 늘 나오죠. 선거철 되면은. 그렇죠. 지금도 이런 문제 있긴 하지만 그런 경향에 어느 정도 경종을 울리고 흑인 커뮤니티가 가지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요구를 굉장히 뚜렷하게 어떤 하나의 움직임을 승화시킨 게 바로 잭시 잭슨 목사였죠. 이게 저는 민권운동의 아주 간략하나마 역사를 단체나 인물 위주로 본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 운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제도 안으로 들어가고 또 제도권 밖에서 또 압박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 들어가는. 그러니까 NAACP가 소송하는 동안 네. SCLC가 거리에서 압박하고 CBC는 의회 안을 맡고
그래서 이번 영상이 터졌을 때도 NAA 스핀 같은 날 서명 내고 CBS 의장의 AP 인터뷰하고 오바마가 입을 열고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몇십 년간 만들어온 분업 구조가 마치 한 몸이 움직이듯이 쫙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인에 박힌 거군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 인에 박혔다는 게 결국은 어떻게 해야 직접적인 위협이 돼서 네. 직접적인 이익단체가 돼서 대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말을 듣게 만들지? 라는 스킬을 100년 동안 연습했다면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2025년 초와 2024년 말에 시민들이 스스로에게 놀랐던 것도 그런 거고 딱히 리더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팡팡팡팡 내가지고 이 단결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당과 군경과 법원에 전달했지? 실제로 마지막에 전달하는 메신저도 제대로 없었는데 그랬죠. 지금의 여당을 제외하면 난방버스는 누가 생각했지? 근데 이 난방버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버락 오바마도 있고 흑인 국회의원 중에 이 얘기를 할 대표도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그거는 결국 많은 쪽수와 그들의 지갑이 되게 중요한데 그들의 지갑이나 노동력 같은 것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로 하면은 1번으로 떠올라야 되는 후보는 민주노총이거든요. 그렇죠. 100만의 맹원이 네. 돈을 내고 있고 그 돈으로 움직이는 거대 단체. 조직력이 있다. 네,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총연맹 단계로 가면 정치의 힘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경향이 있죠. 터부시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내부에서도 저러다 말고 공천받을 놈들 하면서 간부들을 이상하게 보고 안 좋은 경험들이 쌓여 있죠. 공천받은 다음에 자신들의 조직을 위해서 되돌려주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공천받은 다음에 자기 조직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원하는 게 뭔지 묻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는 이 사회 분위기는 언론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다. 압력단체가 되고 이익단체가 되자. 만약에 민주노총이 한국노총한테는 기대도 안 합니다만 만약에 민주노총이 정말로 우리 너네 중에 누구를 지지 선언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의 표의 대부분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뭐 해줄 거야? 뭐 해줄 거야? 안 지키면 어떻게 할지 각서 어떻게 쓸래? 이 얘기를 다 한다고 치죠.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네. 지난 몇십 년 동안 뭐 대선이 뭐 12월이다. 그러면은 그해 1월부터 만나러 다녔을걸요? 아까 잠깐 들으면서 한국은 확실히 그런 역사가 미국보다 짧고 긍정적인 경험이 쌓이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네. 그 경험과 전략의 부재보다 신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피드백이 정치에는 표로 네. 지지 선언해주거나 이제 분노했던 사람들에게는 응징 혹은 이득으로 돌아오는 시스템 아직 우리나라에선 별로 못 봤죠. 그렇죠.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이제 그 정부가 너무 잘할 때 랜덤 뽑기 해서 이제 좋은 리더를 만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빈 부분이 있긴 하다. 네. 그래서 요새 아쉬운 소리 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다음을 생각했을 때. 네. 다음 생각하면 걱정 많이 돼요.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XSFM이 박출한 불세출의 임종린 지회장님. 네, 그렇죠. 주목 많이 받으니까 바로 주변에서 제 공천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나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원히 그런 얘기예요. 흑색선전 계속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얘기였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BHA임 하면은 어떤 좀 느낌을 느꼈는지 뭐 어떤 현상들을 봤는지 이런 거를 좀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BHM 하면 사실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죠. 미국에 살면 다른 인종으로서 그냥 마냥 좋아하기는 어려운 때가 나타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흑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적 전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오랜 경험에 의한 거죠. 빼앗긴 경험. 네.
cultural appropriation이었나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이제 이슈로 떠오른 단어는 아니지만 이제 막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네. 전유라는 게 뭐냐면은 특정 커뮤니티가 꽃피운 문화를 다른 커뮤니티가 깊은 이해나 존중 없이 가져다 써서 자신들의 정치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찾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문화권의 단어로 설명해야 좋죠. 리스펙트가 없이 예 리스펙. 갖다 쓰면 우리나라에서 전유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꼭 커뮤니티랑 꼭 인종이나 이런 거를 뜻할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오타쿠 문화나 뭐 인터넷에 있는 하위 문화 같은 거를 그냥 가져다 쓰는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전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좀 한국 분들한테 피부에 닿게 설명할 만한 부분은 그 이게 또 지금은 2026년이니까 한국은 내다 파는 완성형 콘텐츠에 있어서 전유와 변형의 끝판왕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아, 기업의 마케팅 방식도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정착된 것 같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그 우리나라 문화가 잘 나가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못하다가 그 전까지만 해도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수입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부대찌개를 만들던 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대찌개 원산지 모든 나라들이 다 한마디씩 할 수 있긴 합니다. 3, 4년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 흑인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 과연 한국의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흑인 특유의 머리 스타일 그러니까 육디님도 자주 하시는 그 드레드나 브레이드 이런 머리들 있잖아요. 네. 이게 과연 괜찮은 일인가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흥했습니다. 이 네. 문제가. 한국의 케이팝 팬들은 아주 헤비한 분들이 아니시면 잘 모르는데 저는 제 머리를 따주시는 쌤이 네. 호되게 당해서 압니다. 아, 그러시겠네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자기의 그 포트폴리오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은 한국 분이신 거죠. 네. 저 사람이에요. 음. 그 자기 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자기 소셜에 올리실 거 아닙니까? 그 영업의 일부고 잘 나오면은 찍어놔야죠. 그러면 딱 봐도 이젠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조리를 돌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은 전문가라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 하나, 저러는 자식들 지 동네에 지가 아는 백인이 저 머리하면 뭐라고 안 그런다. 네. 리스펙트란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서 바다 건너에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또 하나, 모든 민족은 그 민족 문화에 맞는 브레이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한 갈래를 잘 따죠. 네, 댕기머리라고 하죠. 원래 브레이드가 있습니다. 댕기, AKA 예. 브레이드. 그 댕기를 세 줄로 딴다고 해서 그게 이 나라 걸 가져오는 거냐 할 말은 있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러는 이유도 있다. 네. 미국에 정착한 이후에 너무 많은 걸 빼앗겨봤기 때문에. 네. 살아가는 환경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역으로 막 케이팝 팬들 사이 그런 것도 막 화제였잖아요.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피부가 희면은 옛날부터 그게 미의 상징이었으니까 그냥 피부 흰 아이돌들이 많이 무대에 나오는데 희게 화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네. 그걸 가지고 해외 케이팝 팬들이 왜 너희들의 스킨 컬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그렇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딱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딱. 무슨 소리야? 백인들의 스킨 컬러를 사랑했으면 우리는 화장을 핑크색으로 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도 이게 놀라실 수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치킨집 어디냐고 하면은 한국의 BBQ 치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있는 BBQ 대리점 사장님들이 들으면 진짜 네. 천인공노할. 아, 그래요? 왜냐면 요새 미국에서 창업하면 대박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나는 왜 한국에서 창업을 해서. 네. 근데 저는 BBQ 치킨이 이렇게 될 줄 몰랐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네. 이름이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바베큐 같잖아요, 그냥. 네,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바비큐집인가 치킨집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막상 들어가 보면 구운 닭도 없고. 그렇죠. 네. 굽지도 않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한국 치킨의 대표 주자가 돼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데 250개 이상 매장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와, 주당 5개.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굽네 지금도 치킨이 계속 들어갔으면 늘어나고 있고. BBQ 네. 치킨이었을 텐데.
미국에서 치킨은 한국 치킨이 진짜 너무 맛있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흑인 커뮤니티에서 또 이런 걸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게 치킨이에요? 네, 왜냐면 한국에서 프라이 치킨 시작된 게 미군에 있던 네. 흑인들이 가르쳐 준 건데 막상 지금 미국에서 치킨으로 돈 버는 건 한국인들이네 약간 이런 그 문화적 전유에 대한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 앰플리파이드 첫회 김현도 평론가하고 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미국에서 처음 봤을 때는 샤이니의 사실상 이제 SM이 꿈꾸던 완성된 어떤 R&B 음악이 나왔을 때 네. 왜 니오를 따라하고 있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성취를 이룬 건데. 네. 감성적으로 달라도 너무 다르죠. 저는 둘 다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코드를 더 집어넣어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미국 흑인들도 결국 미국인의 특성을 가진다. 지네 나라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다를 건너서 강을 건너서 문화를 몇 개를 건너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고 바뀌는지를 모른다. 맥락의 차이가 너무 크다. 네. 물론 이거를 보고 많은 한국 분들은 너무 민감하고 예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치킨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흑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문화를 뺏겼고 자신의 문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이든 사회적 이득이든 뭐 이런 걸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반응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음악인데 흑인들이 모두 꽃을 피웠다 할 수 있는 장르 힙합과 락앤롤 이 미국의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큰 두 개 장르라고 하면은 힙합과 락앤롤이겠죠. 근데 이 두 개의 장르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슈퍼스타들이 에미넴과 엘비스 프레슬리다. 결국에는 그 정점엔 백인이 있다라는 역설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K-팝의 그 문화적 전유 사례에 대해서 나오는 비판들 보면은 그냥 쟤네가 리스펙 없이 우리 만화를 따라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이제 쟤네가 돈을 벌어의 방점이 찍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남의 역사를 들여다 본 다음에 논의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이 정서는 어디서 오냐? 모카밭에서 나귀도 돌보고 떼양볕에서 일했고 돈은 농장주가 가져갔다. 이 정서. 네. 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200년 된 정서. 네. 그리고 사실 흑인 아티스트들이 히트를 하고 슈퍼스타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돈을 버는 거는 이를 고용한 회사든 뭐 기획사든에 있는 백인들이다. 기획사에 유태인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카니 웨스트처럼 내가 유태인이다. 네. 돈도 내 거. 네.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BHM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뭔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흑인 문화를 상징한 문양이나 색깔을 써서 나오는 많은 의류들 내가 너무 예쁜데 나 사고 싶고 입고 다니고 싶은데 해도 네. 뭔가 입으면 좀 약간 그렇다. 확실히 그 미국에 살고 계시니까 그 입장이 크게 다르겠네요. 그냥 뭐 머리 그렇죠. 닦는 것도 그렇게지 안 가셔도 옷만 사 입어도 이런 흑인 문화에서 나온 미감이나 이런 거를 가장 정점으로 보여줬고 또 미국 내에서만 보여주던 이런 흑인 커뮤니티의 예술적인 감각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대표적인 영화가 블랙팬더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블랙팬더 보고 저도 너무 재밌었고 좋아했는데 또 옆에 흑인이 있으면은 제가 와칸다 포에버를 외치긴 쉽지 않다. 할 수 없다. 뭔가 좀 조금 그런데 나 이거 외칠 자격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형 이제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죠. 이제 이러고 조심하게. 근데 이제 그런 나도 이렇게 뭔가 문화적인 부분에서 흑인 커뮤니티를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 그게 꺼림칙해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연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렇죠. 그럼요. 돌을 던지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에 뭐라고 할 사람은 없죠. 정말 마음껏 분노를 표출해보자. 네.
이런 사건이 터진 미국에서도 반응이 다양하게 갈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직원 실수라는 해명이 뭐 이게 뭔 개소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다시 어떤 트럼프 사람들은 비디오로 그냥 돌아왔어요. 네. 네. 그냥 밈이 걸린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또,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실수냐 아니냐로 프레이밍 하지 말라,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반응도 많더라고요. 당연하죠. 저도 이쪽에 동의하게 되네요. 전에 제가 카니 웨스트 얘기할 때 유대인 단체인 엔타이 데프메이션 리그 ADL이 기부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NAACP에 소액이나마 기부를 하면서 연대를 표시하고 또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나름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제 연대함을 보여줬고. 나성인 같은 미국 시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물론 그 후에 뭐 배드버니 슈퍼볼 공연이나 트럼프 관세 빠꾸 먹은 거 뭐 이렇게 이제 뭐 항상 뉴스가 터지기 때문에 이슈 파이팅 오래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소수자끼리는 뭉쳐야 된다는 이유를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의 정치로 돌아옵니다. 미국 독립 이후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미디어를 상대함에 있어서. 그리고 반년 조금 지나면 이제 선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현실적인 질문이죠. 이게 데이터를 보면서 과연 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아무리 이념 문제로 맨날 싸워도 결국 정치인을 낙선시키고 당선시키고 이거는 실물 경제랑 직접적인 생활 문제다. 이런 건 익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끝낸 거 코로나 대응이 망하면서 생긴 경제적 문제였고 네. 바이든의 재선을 한 것도 치솟은 물가였습니다. 이 아주 직접적인 생활 문제라는 거에서는 인종 문제도 포함이거든요. 그렇군요. 2018년 중간선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종주의적 태도, 성차별적 태도가 2016년보다 2018년에 훨씬 더 중요한 투표 기준이 됐다라는 응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화가 나서 못 견딘 시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편견이 덜한 유권자들,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불편함을 느끼는 중도, 혹은 이제 교회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생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선거라는 거는 결국 교회 지역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퇴근을 차로 가능하게 하는 조용한 예쁜 집들만 몰려있는 그 동네. 네, 왜냐하면 도심이나 시골 지역은 워낙 표심이 뚜렷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부동층이 모여 사는 이제 교회 지역이 사실은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분들이 계급적으로는 이제 상층에 속하긴 하잖아요. 중산층 혹은 그 이상.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노골적인 차별적 언행이 지지층을 결집시킨 효과는 있는데 동시에 이런 부동층들을 밀어내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째 워크, 우리말로 하면 깨시민 이 단어를 이제 트럼프가 민주당 지지자들 놀릴 때 써먹고 있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방식은 뭐 우리나라에서 보듯이 먹히기도 하지만 백래시도 클 것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그리고 중간선거는 대체로 현 정권에 대한 평가 투표 성격이 강하고 항상 좀 여당에 불리하죠.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쌓일수록 부동층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낀다는 게 뭐냐 하면은 물론 비밀 선거긴 하지만 이렇게 트럼프가 미친 행동을 할 때마다 점점 공화당에 표를 주면은 나도 완전히 인종차별주의자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내면의 불안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릴라 비디오에 나도 지금 좋아요를 누른 걸까? 네. 근데 난 공화당을 지지할 뿐이지 그런 거엔 동의하지 않아라고 하기에는 트럼프가 너무 멀리 와버린 거죠. 그리고 미국인들은 소양상 어릴 때부터 이 문제를 너무 열심히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네. 차별 측면에서도 단선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차별 이렇게 너무 막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이러면은
정치 무력감이나 무관심으로 이어지는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누가 책임자인지가 명확할 때는 분노가 투표장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네. 2018년에 흑인 투표율이 2014년 중간선거보다 크게 뛰었는데 그게 그냥 우연이라고 보긴 힘들겠죠. 2014년 중간선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간선거였고 2018년은 트럼프가 들어오고 중간선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게 고릴라 비디오 하나가 선거 판도를 완전히 바꾼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 바꿀 것은 이미 많이 있었죠. 바꿀 수 네. 있을 법한 요소들은. 사건 하나가 당장 표이동을 크게 만들진 않는데 이런 사건들이 유권자들에게 계속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선거는 인종 문제, 차별 문제가 주요 포인트다라는 프레이밍이 만들어지고 그게 동원과 기부와 투표 참여로 이어진다는 거죠. 동원과 기부가 되니까 미국은. 실제로 2018년에 공화당 전략가들이 이러다 우리 교회 유권자 다 잃는다고 내부에서 경고했다는 보도들도 나왔었거든요. 아, 트럼프의 첫 임기 때 이미. 네. 지지층한테 먹히는 메시지가 중도층한테는 독이 되는 구조.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게 의식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교회 지역구인 휴스턴에서 졌잖아요, 텍사스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미 관세 문제에서부터 공화당 내부에 어떤 분열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방에서도 얘기하셨듯이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가 제대로 시행 안 되는데 오히려 만족을 하고 있다, 몰래 웃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국 정치인들은 표를 받는 게 목적인데 자신의 표에 도움이 안 되면 당연히 내부에 갈등도 있고 반란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캐리비안에 있는 선박들 미국에서 공격했던 거 관련해서도 공화당에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소개해 주셨었는데. 네, 요즘 또 나오고 있고, 네. 그 거의 모든 민족, 합해서 라티노 시민들이 다 싫어하니까. 네. 과거 몇십 년 동안 이미 투쟁을 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시위나 아니면은 의회 내에서 압박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뤄왔던 CBC, NAACP 이런 흑인 커뮤니티의 이익단체들이 이미 이런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미 정치적 계산 끝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선거 프레임으로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투표로 물어라. 이게 거의 100년 동안 쌓아온 조직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미디어나 거리에서 이렇게 막 분노를 하고 이거를 표출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실제적인 결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어떻게 번역해내고 해석해낼 것인가. 이 더굿 마샬이 법정에서 했던 것처럼 킹 목사가 셀마 행진으로 투표권법을 이뤄냈던 것처럼 이런 패턴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 히스토리 먼스는 옛날의 유산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민권 운동도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정치 경쟁의 언어로 계속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2026년에 중간선거까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 지켜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트럼프의 인종적 견해는 바뀐 적이 없고 그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평생 그랬죠. 네. 그리고 시시때때로 티가 나기도 하고. 이번처럼. 네. 그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을 2번이나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슈에서 벗어나서 찍고 싶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이슈마저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들이나. 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제 사회 분위기로 방증이 되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 때 혐오 범죄와 살인 같은 거 꽤 많았잖아요. 있었죠. 네. 맞죠. 그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온 먹구름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트럼프의 치세가 마음에 들거나 트럼프의 차별적인 언동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비주얼라이즈 됐는데 가시성을 갖게 되었는데 네. 이들이 올 봄에 TV를 틀 때마다 BHN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야기도 듣고 문화 콘텐츠도 보고 이제 뭐
히스패닉 헤리티지 먼스잖아요. 그런 얘기도 듣고 슈퍼볼 하프타임도 보고 그래미에서 골든 부르는 것도 보고 뭘 많이 봤어요. 예, 뭘 많이 봤어요. 짜증이 막 올라와요. 이제 뭐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프라이드 먼스입니다. 또 뭐 할 거예요. 원스가 많아요. 매달 네. 있어요. 다 싫어요. 반대쪽에서 뭘 한다? 그 틈을 타서 프레이밍 전쟁을 한다. 네. 미국은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다. 늘 결과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네.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제 단 한 가지 변수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쿠데타나 조심해라. 11워라든가. 그렇습니다. 내전 조심하고 네. 쿠데타 조심해라. 네. 블랙 히스토리 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안타깝게도 이런 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성인 꽃도 만나고 이게 저 LAFC의 경기력을 보니까 올해 방송할 일이 좀 잦겠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런가요? 저도 LA 전체 스포츠를 한번 아우르는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LA 그러니까 전- 모르는 사람 많은데 얘기는 길 거라서 LAFC 약간 뭘 하고 싶었냐면은 LAFC 경기든 다저스 경기든 아니면 월드컵이든 이제 오실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좀 준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와 진짜 사치스러운 특집이네요. 짱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왜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구경 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그 생각하거든요. 인상은 아무리 봐도 부자는 아닌데. 맞아요. 수수께끼죠 늘. 예, 왜 저러고 앉았지? 네. 그러니까 부자 아닌 사람도 돈 모아가지고 한 방에 쓸 때가 있잖아요. 보통 그때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분명 계실 거라. 아, 그리고 그냥 LA에 살고 계시는 예.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2에서 5%는 북미에서 들으신다고. 그분들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에 안 살고 뭐 캘리포니아 한 번 가려면 큰 맘 먹고 짐 싸야 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있죠, 있죠. 네. 그분들을 위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제 나성통신의 다음번 아직 기약은 안 됐지만 예고였고요. 관세 때문 아니면 좋겠네요. 관세 때문만 아니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거까지가 637회 그것은 알기 싫다였고 저희는 638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예고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이상평론이 네. 지난번에 84회였죠. 84회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 RIP 평론. 왜냐? 이럴 수가. 선생이 선생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더 이상 평론은 싫다. 더 이상 나에게 교훈이나 의미를 바라지 말라. 네. 네. 저는 뭐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손이상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그럼 웃긴 얘기나 해봐라. 그래서 새로운 코너인 펀 이상 첫 회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노벨상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손이상은 이그노벨상의 줄임말인가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네. 이게 제가 출연자 입장이 아니고 네. 오랫동안 XSFM을 들어왔던 청취자 입장에서 하면은 그 손희상 선생님의 데뷔전만큼 충격적이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뷔전이요. 갑자기 정장 영양액 먹는 얘기를 40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팟캐스트를 잘못 틀었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선생에게 가장 원하지 않았던 초심을 되찾게 된 모양입니다. 네. 어머. 표정 관리 잘해야겠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637회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나성인과 함께 물러가죠.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